안녕하십니까 RC헌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순서가 이게 저희가 타입 RR과 TT0이죠. TT0이 RR과 타입 S와 이렇게 리뷰를 다 진행을 했는데 노멀 TT를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그냥 뭐 옵션이고 이거 뭐고 아무것도 안 모르고 그냥 기본 킷 그 상태 TT를 건너뛴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노멀 TT를 빼먹었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은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흰색 TT02가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갖고 온 차량은 TT02,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박스로 열어서 조립을 하고 그런 킷이죠. 일단은 상당 이거는 제가 부랴부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막 옵션을 빨리빨리 옵션들을 장착해 있던 옵션들을 다시 다 분해해서 조립을 하고 다시 이제 순정 상태로 막 돌리고 했던, 급하게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었던 차량이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멀 TT죠. 네, 보시면 이게 전혀 없어요. 옵션이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딩딩한 그런 색깔, 그런 옵션들이 일체 없고 전부 다 새까맣죠. 그냥 새까만 그냥 수지 부품들로 되어 있는 그냥 기본 킷. 네, 딱 그 기본 킷이에요. 가격이 15만원대 정도 하는데 구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딱 지금 보시면 차체 휠 타이어, TBLE 02S라는 타미야 순정 변속기, 토크 튠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바디도 도색이 안 돼 있는 거 제가 지금 도색을 하다가, 예전에 도색을 하다가 그냥 던져놓은 건데, 이런 바디 딱 구성이 여기까지고, 소개해드렸던 RR이나 제가 서킷 주행에서 보여드렸던 그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뭇 좀 다르죠. 아마 TT를 하셨던 분들이면 낯이 굉장히 많이 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은 보시죠. 네, 드라이브 샤프트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 그냥 다 수지예요. 그냥 다 플라스틱 덩어리고, 여기 앞에 무슨 엑셀 쪽 이쪽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쇽도 이거는 지금 아래에 있는 오일 쇽인데, 원래 쇽은 얘입니다. 이게 타미야의 프릭션 쇽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없어요. 오일이고 뭐고 없고 그냥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이게 지금 스프링 장력으로만 움직이는 건데, 스프링이 없으면 그냥 허당이에요. 네, 이런 노면 추정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갈 수만 있게 만들어진 그런 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쇽은 재미삼아 주행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쇽은 서킷 주행이나 공도에서 조금 속도를 내신다거나 그럴 만한 이렇게 성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쇽이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모터도 토크튠 모터인데, 속도가 일반 540 기본 마브치 모터보다 조금 더 빠르죠. 조금 더 빠르고, 로터에 감긴 건선수가 조금 적어요. 그리고 변속기 그냥 전자 변속기. 이게 3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모터는 두 가닥밖에 못 쓰잖아요. 이렇게 두 가닥밖에 못 쓰는데, 오렌지 색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는 브러쉬리스 모터는 선이 세 가닥이니까 세 가닥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브러쉬리스랑 브러쉬드랑 겸용 변속기입니다. 그냥 가격 생각하면 그냥 쓸만한, 이것도 큰 성능에 기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변속기. 그 바디, 이 바디는 지금 닛산 GTR 바디인데, 원래는 그냥 GTR이 아니라 모티올 오텍 그 바디가 들어있었어요. 엄청 데칼이 엄청 많고, 일일이 다 가위로 커팅을 해가지고 붙였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습 주행 때 많이 깨먹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형태로 좀
돼가지고 조금 그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만 도색을 하다만 그런 좀 바디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구성품은 대충 이 정도까지고, 이게 참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뭐 스티어링 로드 이쪽 뭐 서버 쪽에 붙는 이런 유격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가장 TT의 가장 문제점이, 가장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이 직진성이거든요. 직진성. 이게 유격이,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차가 거의 수제 부품들, 대부분 하이엔드 차들 같은 미들 클래스 차들은 알루미늄 부품과 이제 볼트 체결을 해가지고 이런 유격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물론 유격이 없으면 차가 가질 않겠죠. 물론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벌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융통성이라고 해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차가 가는 건데, 얘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노면 대응이나 뭐 이런 거 너무 얘가 그냥 출렁출렁 해버리는 거죠. 직진을 얘가 막 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임시방편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스티어링 쪽 부분을 알루미늄 부품, 알루미늄 옵션을 써가지고 유격을 최대한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타미야 정품 옵션이 분명히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예레이싱, 가장 많이 예레이싱에서 TT01은 예레이싱에서 가장 많이 그 옵션을 발매해주는 것 같은데, 가격은 예레이싱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타미야 옵션들은 좀 사악하죠. 예, 그 대신 좀 뭔가 좀 그만의 그 색감이나 이런 게 좀 블링블링하고, 일단 오리지널리티의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죠. 품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드라이브 샤프트, 이거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조립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차가 좀 안정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이게 사실 뭐 요새는 브러쉬리스 튜닝이고 뭐고 많이 하잖아요. 모터 차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더 출력이 높은, RPM이 높은 그런 모터를 달고, 배터리도 수소 배터리가 아니라 리포 배터리를 달아서 차의 출력을, 전반적인 출력을 올려주는데, 그럴 때 이런 메인 샤프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펠러 샤프트가 강성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얘가 그냥 말려버려가지고 나중에는 2차 데미지, 3차 데미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TT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기본 옵션들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댓글에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갯뼈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지 부품이에요. 굉장히 좀 두툼하게 돼 있죠. 두툼하게 돼 있는데 이쪽도 역시 유격이 상당히 해서,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니버셜 튜닝을 많이 하고, 뭐 대회를 나가면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동네 주행에는 유니버셜까지 굳이 필요가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네 주행에서 이렇게 필요할 게 뭐냐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 부러질 일은 없어요. 이게 두껍고 튼튼해가지고 아무리 수지 부품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얘가 뭐 박살이 나거나 깨지거나 부러지진 않는데, 문제는 수지 부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탄성이 허용이 되거든요. 이런 벽 같은데 살짝만 크래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냥 쭉 빠져버려가지고 주행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공도나 서킷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쪽 뭐 프론트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아마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타이어 이거 보세요. 이거 타이어 지금 이게 좀 기본 킷에 들어있는 기본 타이어인데 26mm예요. 원래는 뭐 타미야의 네로 휠에 맞는 C타입이나 A타입 타이어들이 23mm인데 비해서 굉장히 옆으로 폭이 좀 넓고 강폭을 썼죠. 23mm 휠도 되게 굉장히 멋들어지는 그 스포크 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볼크 레이스의 그 T37이라는 휠 그 모양하고 같은 것 같은데, 휠하고 타이어는 다 너무 고맙게도 들어있는데 안에 그 이너가 없어요. RC 타이어들은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휠과 타이어 사이에 이너를 넣어서 그게 이제 압력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걔가 이제 공기 역할까지 해주는데, 얘는 지금 킷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눌러보면 그냥 물렁물렁하죠.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이게 뭐 그립이 나올 리가 없죠. 사실 그냥 펌주행, 그냥 뭐 집 앞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주행을 해본다 할 때는 뭐 그냥 저냥 쓸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요. 사실은 들어온 요청이 TT02 화이트 에디션이거든요. 화이트 에디션. 화이트 에디션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색 수직 부품들이 전부 다 그냥 화이트예요. 전부 다 그냥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새하예요. 그냥 새요. 배터리 플레이트, 뭐 메인 샤시, 뭐 이쪽 서스펜션, 뭐 이런 뭐 범퍼 서포트, 뭐 해서부터 뭐 여기 뭐 이런 뭐 기어 커버, 뭐 암대, 뭐 아무튼 지금 보이시는 이 까만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화이트. 전부 다 화이트. 그리고 노멀 기세는 들어있지 않는 볼 베어링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 두 가지만 달라요. 그리고 이 메인 샤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 타입의 화이트 샤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일반 그냥 색깔만 메인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색깔만 하얀 게 아니라 강화 타입의 하드 샤시가 들어가요. 조금 더 그냥 일반 이런 검은색 수지 샤시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나 비틀림 강성에서 좀 강한데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볼 베어링 그냥 흰색이에요. 이상준님 아셨죠? 그냥 흰색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예뻐 보여요. 그냥 예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냥 흰색이니까 깔끔하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엄청 더러워집니다. 이게 막 에어로 불고 청소를 하고 닦아내고 막 해야 되는데 오일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 먼지 같은 게 들러붙고 뭐 닦는다고 하겠지만 이런데 그냥 기스가 쭉 나버리면 그건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냥 흰색 샤시에 이렇게 쭉 기스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제 막 때가 껴가지고 닦이지도 않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에? 이거 어떡할 거야? 저는 그래서 화이트 샤시 화이트 에디션을 보고 이런 차도 나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특별히 해서 뭐 특별한 뭐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벌써 다 팔려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짝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재고가 넘쳐나요. 어디서든 넘쳐나가지고 굳이 뭐 그런 거를 글쎄요. 저 같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화이트 샤시는 제가 강화 샤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산다 해도 좀 아깝네. 이거 뭐야. 아까워요. 이거 사지 마세요. 그냥. 네. 베어링 그냥 베어링 세트만 따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차를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참 이게 입문용으로만 봐서 그렇지 이게 이런 부품들이 차량에 세팅이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스티어링 로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뭐 이런 턴버클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셋업이나 세팅 자체가 안 되는 차거든요. 그냥 통짜 부품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동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세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차는 진짜 어떻게 근데 마냥 대놓고 욕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싸거든요. 타미야가 잘하는 게 그거. 수지 성형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다 금형으로 이제 찍어내버리는 거죠. 금형으로 찍어내서 단가를 싸게 소비자가를 싸게 치러내는 대신에 알루미늄 옵션을 최소화를 해서 이런 쓰레기 같지만 이런 가격이 싼 차가 나온다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에 타미야는 정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TT0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RC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의 10분이면 7, 8분은 거쳐가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보는 차고요. 무조건 또 깔 수가 없는 게 한국 시장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일본 본사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바디는 이거는 한국에서만 만들어요. 한국에서만 팔리고 있는 바디라서 현대차죠. 현대 RKT 아시죠 다들. WRC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의 야심작. 네, 국내에선 팔리지 않고 있죠. 근데 현대에서도 안 팔아주는 차를 타미야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 얼마나 이거 고마운 거야 사실. 이거 아니 되게 그렇잖아요. 일본 제조사가 한국 제조사에서도 한국에서 안 팔아주는 차를 일본 제조사가 만들어서 한국에만 팔아주고 있어. 그것도 얼마나 웃기면서 참 고마운 거야 이게. 저는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뭐 데칼도 그래요. 현대 딱 박혀 있잖아요. 현대. 이거는 제가 지금 대회용으로 이제 좀 작업을 해놓은 뭐 바디라서. 네. 자, 좀 보여줄게요. 제가 저의 어떤 그런 도색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네요. 그쵸? 네.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이런 거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신경 써주고 있고, 한국만의 뭐 그런 뭐 별도의 뭐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뭐 특별히 제가 TT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많이 드릴 건 없고, 입문하시기에는 가격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면 있잖아요. 뭐 타미야가 잘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디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바디 같은 거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뭐 지금 아직까지 이제 TT01을 지나서 2013년도에 데뷔한 TT02가 지금까지 활약을 하고 있고, 그 활약을 한다는 거는 대회도 아주 충분히 잘 열어주고 있고, 스페어 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 타미야에서 수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입문하는데 이거만한 차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참 좀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좀 여러 가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준님 잘 보셨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흰색이에요. 그냥 흰색. 네, 이거를 사실 제가 화이트 에디션을 따로 뭐 구해서 리뷰를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색깔만 다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제가 차라리 그냥 노멀 킷을 그냥 보여드리면서 색깔만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감사해요. 이게 구독자가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도 좀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새 하루하루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계신 차들 무슨 차들 쟤한테 한번 리뷰를 한번 맡겨보고 싶다, 쟤는 어떻게 이 차를 보냐,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차를 다른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여기 카톡 아이디 나가거든요. 이쪽으로 협찬 문의 한번 주세요. 협찬 문의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예쁘게 리뷰를 하고 깔끔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리뷰 협찬, 촬영 협찬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원따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TT02 노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리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